밤 11시 도심 한복판을 혼자 걷는 여성. 안전한가, 위험한가? 세계 10대 메가시티 중 한 곳,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이 이탈리아 로마의 도시계획가 이사벨라 로시를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15년간 트레비 분수, 콜로세움, 테베레 강변 재생 프로젝트를 이끌었지만 로마의 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도 가족들이 산책한다고요? 과장 아닐까요? 회의적이었던 그녀가 서울 청계천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벤치에 두고 간 가방을 지켜주는 시민, 넘어진 아이에게 달려가는 5명, 쓰러진 노인을 구하는 10명. CCTV 218대, 평균 119 출동 시간 3분 30초. 하지만 이사벨라가 발견한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안전은 저기 걷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청계천 통합관제센터장의 이 한마디가 BBC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목은 안전한 도시에서 마음이 만든 도시로 바뀌었죠. 세계가 주목하는 청계천의 비밀. 로마 도시계획가가 목격한 일주일간의 충격적인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밤 11시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도시 가능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로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15년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도시계획가입니다. 트레비 분수 주변 재개발, 콜로세움 야간 조명 시스템, 테베레 강변 산책로 조성까지 로마의 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제 전문 분야죠. 그런데 2024년 여름 BBC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안전한 도시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자문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런던, 도쿄, 싱가포르를 거쳐 마지막 촬영지가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BBC 프로듀서 데이비드가 브리핑 자료를 건네며 말했죠. 청계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 11시에도 가족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믿기시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장된 홍보 아닐까요? 로마 트레비 분수도 낮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지만 밤 10시만 넘으면 소매치기 천국이 됩니다. 제가 15년간 본 대도시의 밤은 그런 곳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자료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UN 헤비타트 보고서였어요.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 중 야간 안전도 1위였습니다. 여성 1인 야간 보행 안전 지수도 최고 수준이었죠.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봐야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시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어요. 회의적인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만 함께 가시죠. 청계천의 밤을 직접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로마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3개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BBC 다큐멘터리는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도 생겼어요. 정말 밤 11시에도 안전한 도시가 존재할까요?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제가 본 게 기대에 못 미치면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악수를 청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BBC 촬영팀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맨 2, 음향 감독 1명, 그리고 데이비드까지 총 4명이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현대적인 건물들. 분명 잘 정돈된 도시였어요. 하지만 낮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진짜 얼굴은 밤에 드러나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8시,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촬영 시작하시죠.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밤 당장 가고 싶어요. 청계천이요. 지금 몇 시죠? 8시. 그럼 밤 10시에 출발합시다. 그때가 진짜 테스트니까요. 촬영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이사벨라의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10시에 로비에서 만나시죠. 저는 호텔방에 앉아 로마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트레비 분수의 화려한 조명 아래 관광객 가방을 노리는 소매치기들, 콜로세움 근처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걷기 꺼려하는 여성들, 테벨의 강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경찰 사이렌. 청계천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낮엔 아름답지만 밤엔 조심해야 하는 곳. 하지만 2시간 후 제가 본 광경은 제 15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밤 10시, 우리는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했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로마의 밤과는 완전히 달랐죠. 긴장한 표정으로 빠르게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유롭게 산책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켜세요. 데이비드가 촬영팀에게 지시했어요. 청계천은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인공 하천이었습니다. 양옆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물길을 따라 이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른쪽에는 4~5살쯤 된 아이가 아빠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왼쪽 벤치에는 젊은 연인들이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조금 더 앞쪽에서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금 몇 시죠? 제가 물었어요. 밤 10시 15분입니다. 카메라맨 톰이 답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였다면 이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부모들은 해가 지면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밤거리는 어른들의 세계였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다녀야 하는 곳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주변을 담았고 톰이 제 리액션도 함께 찍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쪽 벤치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 일어나더니 핸드백을 벤치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여성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외치고 싶었죠. 로마에서 그랬다간 5분도 안 돼서 가방이 사라질 테니까요. 저 여성 좀 보세요. 제가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습니다. 가방을 벤치에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촬영하세요. 데이비드가 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카메라가 벤치 위에 가방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도 안 가져가네요. 톰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방 옆 벤치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바람이 조금 불자 가방이 날아갈까봐 조심스럽게 벤치 안쪽으로 밀어둔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 남성이 웃으며 답했죠. 바람에 떨어질 것 같아서요. 주인분 오시면 찾기 어려울까봐. 바로 그 순간 화장실에서 여성이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벤치에 앉은 남성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남성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백 개의 CCTV를 설치하고 수십 명의 경비원을 배치했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사벨라.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표정 관리 안 되시네요. 지금 카메라에 다 담겼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이건 연출이 아니죠? 연출이라면 더 극적으로 만들었겠죠.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이건 그냥 일상입니다.
청계천의 평범한 밤 10시예요. 우리는 1시간 더 걸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수없이 많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떨어뜨린 아이에게 티슈를 건네는 대학생,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직장인, 쓰레기를 줍는 노인. 밤 11시 30분,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카메라맨 톰이 말했습니다. 15년 경력인데 오늘 같은 촬영은 처음이에요. 편집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죠. 하루 본 걸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럼 내일도 오시겠어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 밤 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BBC 팀과 조식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청계천을 촬영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시간대를 고정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사벨라, 혹시 어제가 특별한 날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공휴일이나 축제 같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가는 겁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며 답했죠. 패턴을 찾아야 해요. 우연인지 일상인지. 저는 15년간 수백 건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항상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청계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대별 유동인구, 연령대 분포, 안전 관련 행동 패턴까지 꼼꼼히 기록하기로 했죠. 둘째 날 밤도 우리는 청계천에 나갔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은 연인들, 뛰어노는 아이들. 역시 일상이네요. 톰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쿵소리와 함께 아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촬영하세요. 데이비드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5명이었죠. 가장 가까이 있던 20대 여성이 제일 먼저 달려가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50대 남성은 넘어진 자전거를 세웠어요. 30대 남성은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걸 확인하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60대 여성은 엄마 어디 계세요? 라고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죠. 그리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은 자전거 체인이 빠진 걸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체인을 다시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어요. 마치 훈련받은 팀처럼 각자 역할을 나눠서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뒤쪽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괜찮아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라며 웃으며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전부 찍었죠? 데이비드가 톰에게 물었어요. 네, 클로즈업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톰이 답했죠. 이사벨라, 인터뷰 촬영하시죠. 데이비드가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로마였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도와줬을 수도 있지만 한두 명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아이가 다쳤는지, 엄마가 어딨는지, 자전거가 고장났는지. 그런 건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나요? 데이비드가 질문했습니다. 5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서요. 마치 가족처럼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촬영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제 생각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도시 안전 이슈가 아니라 문화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동의해요. 하지만 아직 5일 남았어요. 계속 지켜봅시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셋째 날 저녁, 저는 데이비드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촬영팀 없이 혼자 가고 싶어요. 왜요? 데이비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식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일상을 보고 싶어요. 제가 설명했죠. 데이비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밤 12시까지는 꼭 연락 주세요. 밤 10시, 저는 혼자 청계천에 갔습니다. 카메라도 마이크도 촬영팀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관광객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제, 그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은 커플들, 물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학생. 일상이었어요. 연출이 아니라 진짜 일상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는 청계천의 한 구간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려는 순간 배터리가 나갔어요. 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로마였다면 즉시 택시를 잡았을 거예요. 혹은 가장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와이파이를 찾았겠죠. 밤거리에서 혼자 헤매는 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걷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가장 가까이 있던 20대 초반의 대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제가 영어로 말을 꺼냈어요. 그 남학생이 즉시 멈춰서며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세요? 길을 잃었어요. 명동 방향으로 가려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서. 제가 설명했죠. 아, 여기서 명동이면 조금 걸어야 해요. 어느 호텔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롯데 호텔이요. 아, 그럼 저랑 같은 방향이에요. 제가 명동역까지 가거든요. 함께 가시죠. 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한국 여행은 처음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 때문에 왔어요. BBC 다큐멘터리 촬영이요. 제가 답했죠. 우와, BBC요? 무슨 주제예요? 안전한 도시요. 청계천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청계천 좋죠? 저도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자주 와요. 밤에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혼자 밤에 와도 무섭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섭다고요?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무서워요? 사람도 많고 조명도 밝은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해요. 아, 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외국인이 길을 잃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제가 외국 가서 길 잃으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연하다는 표현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민준이요.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민준 씨,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별 말씀을요.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나오면 꼭 볼게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 오늘 촬영 안 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어요. 길을 잃은 것, 민준이를 만난 것, 그가 20분이나 함께 걸어준 것. 카메라가 없을 때도 똑같았어요. 데이비드. 이건 연출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 진짜 일상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데이비드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사벨라, 우리 다큐멘터리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도시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로마로 돌아가면 저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5째 날 밤, 우리는 다시 정기 촬영을 나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이제 청계천의 밤 풍경이 익숙해졌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톰이 카메라를 들고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촬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디오를 체크했고 저는 평소처럼 주변을 관찰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50m 정도 앞쪽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제가 15년간 도시계획가로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확히 세어보니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각자가 정확히 자기 역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도착한 30대 남성이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가 외쳤죠. 옆에 있던 20대 여성이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청계천 광교 구간입니다. 70대 남성, 의식 없음, 맥박 약함. 40대 남성 2명이 양옆에서 노인의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정확한 자세와 리듬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은 노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조심스럽게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찾아요. 그녀가 말했죠.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둘은 주변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공간 확보해주세요. 구급차 올 거예요. 마치 교통정리를 하듯 사람들을 뒤로 물렸어요. 또 다른 남성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노인의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톰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전부 찍고 있어요. 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남성이 30회를 세고 인공호흡으로 넘어갔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초시계로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2분 경과.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3분이에요. 시간을 재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뛰어내렸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던 남성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분간 심폐소생술 진행했고 맥박 약하게 돌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찾았던 여성이 응급구조사에게 노인의 지갑과 신분증을 건넸어요. 가족분께 연락 부탁드려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착부터 출발까지 정확히 5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누군가는 산책을 계속했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에서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누군가 쓰러지면 사람들이 모이긴 해요. 하지만 구경꾼으로 모이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영상만 찍어요. 전부 찍었죠? 데이비드가 톰에게 물었습니다. 네. 15년 경력인데 이런 장면은 처음입니다. 톰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편집실 가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데이비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이 영상 편집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대로 보여줘야 해요. 한 프레임도 자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방금 전 일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안에는 전부 담겨 있었죠. 10명이 만든 기적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청계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밤 노인이 쓰러진 사건 이후
저는 이 시스템의 뒤편이 궁금했거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센터는 청계천 전체를 24시간 모니터링했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청계천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센터장 김성훈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BBC 촬영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데이비드가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죠. 김 센터장이 모니터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청계천에는 총 21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균 50m마다 한 대씩이죠. 조명은 1847개, 비상벨은 37개입니다. 톰이 모니터를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습니다. 화면마다 다른 구간이 보였어요. 어떤 화면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어떤 화면에는 벤치에 앉은 연인들이 보였습니다. 119 평균 출동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3분 30초입니다. 김 센터장이 답했어요. 서울 소방재난본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신고 즉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어젯밤 노인 구조 건은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김 센터장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어젯밤 영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촬영한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7분 신고 접수, 11시 10분 구급차 도착.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다행히 환자분은 병원에서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벨라 씨. 김 센터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로마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이요.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로마에도 CCTV가 많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되진 않아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CCTV는 사후 확인용일 뿐이에요. 사건을 막을 순 없죠. 그럼 어떻게 안전을 유지하나요? 데이비드가 질문했습니다. 김 센터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어요. 기술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안전은 저기 걷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제 노인을 구한 건 CCTV가 아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 119에 신고한 시민, 교통을 정리한 시민들이었죠. 우리는 그들을 지원할 뿐입니다. 데이비드가 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카메라가 김 센터장과 창밖 청계천을 번갈아 담았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김 센터장이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본 모든 장면의 핵심을요. 가방을 지켜준 사람, 넘어진 아이를 도운 사람들, 길 잃은 저를 도와준 민준, 노인을 구한 10명.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서울 시민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데이비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사벨라, 이 인터뷰를 다큐 마지막 장면으로 쓰겠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어요. 김 센터장 말이 전부 설명해 주니까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청계천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기술은 보조수단이었습니다. 진짜 안전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었죠. 6째 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주일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로마와 서울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로마 개인주의 문화.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동정은 하지만 직접 나서진 않죠. 누군가 도와주겠지, 경찰이 오겠지, 내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서울 공동체 의식. 우리 일이다라는 생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연히 도와요.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요. 마치 가족처럼. 다음 날 BBC 팀 회의에서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제목을 바꿔야겠어요. 세계의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도시로요. 동의합니다. 제가 답했죠. 청계천의 안전은 기술이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톰이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을 편집 없이 보여줬습니다. 가방을 지켜준 장면, 아이를 도운 장면, 노인을 구한 장면. 모든 순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벨라, 당신이 로마로 돌아가면 뭘 하실 건가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CCTV를 더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어요. 기술은 이미 충분해요. 필요한 건 우리라는 의식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죠. 알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해냈잖아요. 로마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밤,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는 시스템과 기술을 보여주겠지만 제가 본 진짜 모습은 달랐어요. 청계천의 안전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BBC 촬영 없이 혼자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밤 11시, 일주일 전 처음 왔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풍경은 똑같았어요. 산책하는 가족들, 벤치에 앉은 연인들, 평화롭게 흐르는 물소리.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이 평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벤치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가방을 지켜준 사람, 아이를 도운 5명,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준 민준, 노인을 구한 10명. 나는 15년간 건물을 재생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재생했네요. 로마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많은 CCTV를 설치할까요? 더 밝은 조명을 달까요? 아니요. 그건 답이 아니었어요. 진짜 답은 공동체를 되살리는 거였습니다. 내 일이 아니다를 우리 일이다로 바꾸는 거였죠.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이사벨라, 일주일 전과 생각이 바뀌었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청계천의 안전이 기술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안전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BBC 다큐멘터리는 시스템을 보여줄 거예요. CCTV 218대, 3분 30초 출동 시간, 통합관제센터.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다르죠?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메시지는 공동체예요.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청계천의 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면 시청에 제안서를 제출할 거예요. 제목은 마음을 재생하는 도시입니다. CCTV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웃과 인사하는 캠페인부터 시작하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해냈잖아요. 로마도 할 수 있어요. 청계천이 제게 가르쳐 준 것.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라는 한 단어에서 시작된다는 것. 감사합니다, 서울. 감사합니다, 청계천.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밤 11시에 안전한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본 적 있나요? 구독자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